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어서 청년들과 중년들 모두가 무리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되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더 낳을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가격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10억, 몇십억 이렇게 막 부르고 있는데 사실 10억이라는 금액이 옆집 개 이름도 아니고 부른다고 막 달려오는 그런 금액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단기간에 거품이 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같은 이치로 빠른 시간에 가격이 50%, 60% 절반씩 하락하는 것도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지금 2차 정상화가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기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30% 더 내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본가들의 돈을 받고 움직이는 기관에서 30%를 불렀다는 것은 사실상 50%는 기본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관에서 말하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또 이제 금리 인하로 막 희망을 가지고 있는 영끌들이나 투기꾼들이 있어요. 그 희망이 왜 덧없는지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 가격이 막 30%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 금리가 상승해서입니다. 금리가 상승할수록 수익률이 낮아져서 자산 가격이 하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프가 어렵기는 한데 금리가 상승한 만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고점 대비 최대 50%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지금 금리 상태를 반영한 거예요. 내년에 총선 끝나고 더 올리게 된다.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아무튼 가격 하락 압력이 금리 때문에 매우 강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입니다.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액이 연간 31조라고 합니다. 대출받은 모두가 은행한테 연간 31조씩 갖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물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가서 이게 상승한 것도 있는데 고정금리를 해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5년 후에는 변동금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고정금리였다면은 이게 5년이 지났잖아요. 변동금리로 이제 바뀐다고 해요. 2019년 때는 저금리였잖아요. 이때 금리하고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금 8%, 이제 연말 되면은 10%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2024년에 변동금리로 바뀌는 사람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자 지옥 이것에 빠진다는 거예요. 버티기 점점 어려워진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이자 부담이 굉장히 취약한 게 이번 연끌 할 때는 2030들이 연끌을 많이 했어요. 젊은 세대들이 물론 열심히 일해서 돈을 갚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자기 기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탄탄하지 않은 세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은 부담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게 수입도 사실 그렇게 많이 높지 않잖아요. 그런데 금리 부담이 더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은 더더욱 버티기 어렵겠죠. 한겨울에 티셔츠 입고 나간 그런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몸은 건강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쉽게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이자 부담 플러스 여기에 초과 공급까지 있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수도권의 주택은 초과 공급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해서는 6만 6천 세대가 초과 공급됐다고 해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그런 시장이 2025년까지 이어진다. 그 말입니다. 최근 매물이 많이 증가하는 원인을 새로 지은 주택,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서 기존에 있던 오래된 아파트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도가 되지 않는다. 이런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언론에서 맨날 떠들고 있는 공급 부족 이런 거는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지금 이미 초과 공급 상태이다. 그리고 이게 202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분양 계획이 그 뒤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초과 공급이 2025년에 끝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더 이어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일단은 최소 2025년까지는 간다. 그거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가격은 더욱더 하락 압력을 받겠죠. 이제 여기에 플러스 전세 가격도 곧 다시 하락 압력을 받을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전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거는 그냥 아파트만입니다. 전세 사기가 굉장히 많이 터졌잖아요. 사람들이 불안해서 아파트 위주로 전세를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전세 매물이 감소를 하고 전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처럼 나와 보이지만 스트레스 DSR 도입하게 되면은 전세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전세를 살기가 어려워진다 그 말입니다. 전세 수요가 확 감소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전세 대출로 자금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급락하게 되겠죠. 또 이제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연장이 안 된다, 갚아라 그러면은 월세로 이사 가든지 다른 데로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전세 더 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매물들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동시에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스트레스 DSR 도입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진짜 도입할 건지 아니면은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줄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최근 신축 아파트가 많이 입주하고 있어서 그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증가하면서 DSR이 적용이 되든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든 이것과 상관없이 전세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락하게 되는 이유, 정책 효과가 이제 끝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례보금자리론 50조 푼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출을 많이 해줬잖아요. 시장이 좋아서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고 정책적인 효과로 일시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정책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 효과가 끝난다, 가격이 버티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품을 억지로 지금 떠받쳐놨던 정책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가격이 자연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제대로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자료들이 디테일해서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주택 가격이 더 버틸 수 없는 이유, 유동성을 더 투입하기 어려운 게 지금 기업 대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기업들한테 조금 먼저 도와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대기업들이 망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5대 은행에서 기업 대출이 잔액이 764조 여기까지 증가했다고 해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60조 가까이 증가했대요.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한테도 대출을 해줘서 부동산을 사게 해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개인들한테 먼저 빌려주기보다는 기업들한테 먼저 돈을 빌려주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향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대기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계열사 한두 개 정도 망할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워낙 가진 자산들이 많이 있고 숨겨놓은 돈도 많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지금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실상 대출이 중단됐다고 해요. 지금 실제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 취급액이 1년 전보다 45%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대출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혔다, 그 말입니다. 앞에 거랑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이자 부담이 증가해서 돈을 막 돌려막고 갚아야 되는데 더 취약해졌다, 그 말입니다. 개인들은 대출이 막혀버렸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 사람들이 얼마 버틸 수 없다, 제 생각에 이렇게 보는 게, 대출을 받고 막 집을 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실제 소득은 그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통계로 나오는 게 우리나라의 절반 넘는 사람들이 사실상 3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전 금액입니다. 4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이 24%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대출 이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사실 400만 원 이상 벌어도 5억, 10억 대출 받았으면은 사실 갚기가 제 생각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희망 고문으로 금리 내려갈 거다, 금방 내려갈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야기 나왔거든요. 미국 금리 인하 매우 완만할 것, 이렇게 나왔어요.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이 있는데 물가, 실업률, 성장률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해서 금리를 결정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1994년에서 98년 이때와 거의 유사하다고 합니다. 물가가 높아도 실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경제 성장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때도 금리를 거의 내릴까 말까, 조금 다시 올렸다가 조금 내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때와 비슷하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가 찔끔찔끔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자 부담 더 증가하게 되고 금리 효과로 인해서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장기간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초과 공급 물량들 DSR 도입하게 될 때 전세 가격 하락 이런 것까지 겹치게 돼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2차 정상화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